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아파트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 가격이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처럼 반가운 소식은 없죠. 왜냐? 신축 아파트 가격이 33평이 1억 8천이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신축 가격은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시멘트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평당 500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파트 신축 원가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대지값이나 이자비나 인허가 비용이나 이런 건 포함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온 겁니다. 정말 이 가격이 맞죠? 네,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지금 100%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이 물건이 며칠 내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일명 초치기라고 하는데 준비 땅에서 물건이 그렇게 많이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지금 요거는 벌써 올해 준공하는 단지고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단지를 이 가격에 잡을 수 있다는 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 시내 어딜 가셔도요. 2억 아래 33평 그냥 건축 원가 자체가 그 가격을 넘어가요. 대지 가격 포함하고 인허가 비용 포함하면요. 그래서 이게 곧 결정이 될 텐데 그 결정되기 전에 지금 오셨는데 이 채널은 과연 어떤 채널인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여기까지 오신 김에 그럼 이런 물건은 과연 어떤 경로로 통해서 나오는지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분상제 아파트나 그 다음에 청약을 했던 공공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돈이 되죠. 그런 것들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되는 청약 아파트 단지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런 아파트들입니다.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아파트가 정말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그런 아파트를 미리 소개시켜 드리고 시작하게 됐을 때 먼저 잡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저도 제가 25년간 이런 일을 했지만 평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런 물건을 어떻게 잡는지 간단하게 예시로 안내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양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정보들도 많이 담아서 열심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배가 고파졌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과연 어떻게 잡아오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양만 오래 한 게 아니고요. 제가 1층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것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물건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자, 일단 기회는 기다리는 분들에게 오죠. 시세보다 이어서 말하는 시세는요, 실제 거래되는 시세, 실거래가죠. 실거래가보다 20% 이상 싼 물건이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예전에 제가 1층 부동산을 할 때는요, 2008년 이전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이거예요. 뭐냐면 시세를 모르고 매도하시는 매도인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층 부동산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수수료 가지고는 예전에 돈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시세를 내가 샀을 때는 그때 당시면 가격 그때도 급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2000년 초반에 가격이 내가 예전에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실제 가격은 7천이 되고 8천이 됐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내가 이 가격에 샀으니까 한 50%더 받아서 5천에 받으면 되겠지. 근데 실제 시세는 8천이고 1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은 공인중개사가 이거 시세가 1억입니다라고 말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사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공인중개사하고 친해지시면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물건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매 직전의 물건들인데 이런 물건들은 또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도 굉장히 절망이 나오는데 이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죠.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물건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돈이 되는 케이스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부동산 할 때는 그렇고요. 지금처럼 분양할 때는 이런 케이스들이 주로 많은데요. 일단 시행사가 부도가 임박하거나 돈이 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케이스들이 있고요. 물론 부동산법도 부동산 시행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정 시기에 이 물건을 다 소진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에는 또 저렴하게 나옵니다. 분양 초기에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급히 분양률을 맞춰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무슨 케이스냐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웬만한 물건에 대해서 대출 잘 안 해줘요. 지금 청담동에 있는 그 프리미엄 오피스텔도 대출을 안 해줘서 브릿지론 바꿔서 지금 자초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요즘에 PF 대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대출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양률을 니네가 어느 정도 브릿지론 말고요.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을 어느 정도 맞춰오면 내가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급히 분양률을 맞춰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은 특정 케이스만큼 분양가에서 조금 다운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몰래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이 있어도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실패해서 타 사업장이 시장에 갔을 경우 소위 말해서 재수없다 생각하고 주식을 말하면 손절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무슨 케이스냐면 이런 것들은 두루뭉실하게 한 방에 넘치는데 이걸 이제 떠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분양업자 또는 우리 시행업자끼리 표현할 때는 물건을 큰 사업장별로 100개, 200개씩 떠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떠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게, 왜냐면 한두 개씩 팔려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털어내기 위해서 생각보다 싼 가격에 털어내고 나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건 좀 특별한 예인데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큰 기업인데도 미신을 믿는 경우. 자, 요때 시기까지 동쪽에 있는 사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한다. 제가 실제 들었던 경우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은데도 그런 미신이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비슷한 경우 때문에 물건을 털어내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큰 기업도 이런 미신을 믿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미신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 사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자, 그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위험한 게 허구의 보증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 후분양해 가지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자초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소개시켜 드린 케이스들은 대부분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케이스.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무너지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고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케이스도 이미 사실상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노리면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도 아니에요. 이게 3개 단지 이상이니까 충분히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데 조금만 욕심내시고 내 돈 뭐 4, 5천 투자하시고 뭐 5천도 투자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투자한 만큼 벌어가기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천 투자하고 5천 뭐 싸게 해서 2억 3천에 넘긴다고 하면 5천 정도 먹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비과세까지 노리시려고 하면 뭐 2, 3년까지 또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케이스들이시고 일단은 요게
열흘에서 보름 이내에 이제 결정이 되니까 요건 제가 첫 탄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준 어떤 이게 된다고 하면 정말 선물 같은 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구독자님들고 저도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